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창무 한양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시간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반갑습니다. 네. 예. 자, 교수님 일단 저희가 뭐 이제 매번 이제 나오시는 우리 게스트 분들한테 비슷한 이제 첫 질문을 사실 비슷하게 드리는데 이제 지난해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한번 쭉 돌이켜 보자면 좀 어떻게 좀 총괄해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지. 참 이 시장 참여자들이 다 공황 상태인 것 같아요. 공황 상태다. 예, 그러니까 뭐 정부도 막 우왕좌왕하고 예. 또 시장의 주체 중에 하나인 뭐 시민들,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차인들도 마찬가지고 예. 모든 주체들이 다들 그냥 이 정신을 잃고 그냥 한 해를 보냈다는 느낌이 이제 많이 듭니다. 예. 그래서 그 기본적인 뭐 원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예. 일단 정부의 정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혼선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러니까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막 이런저런 막 좌충우돌 약간 막 그런 느낌. 예. 몰려 나오니까 뭐 자체적으로도 정리가 안 되고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뭐 여태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구도로 이제 흘러간 거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누적으로 치면 가장 중심이 되는 서울시 아파트 예. 시장 같은 경우는 60% 이상이 그렇죠. 상승을 하고 예.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죠. 굉장히 예. 좀 특이하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던 현상을 뭐 노무현 정부나 이전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. 그 이전에는 이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이제 사실은 뭐 시차가 별로 없이 같이 움직여가는 그런 추세를 보였던 게 과거 우리의 경험이었거든요. 예. 근데 이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던 특이한 현상은 초중반까지 예. 경기도는 제자리인데 이제 서울시만 급등하는 그런 예. 현상이 예. 발생을 했어서 예.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구도로 흘러갔었죠. 근데 이제 작년의 시장은 그나마 그런 어떤 그 탈동조화 현상도 사실은 무너지고 예. 경기도도 서울을 쫓아오고 지방도 쫓아오고 다시 또 지방으로 빠져나갔던 풍선 효과가 다시 또 서울로 재진입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뭐 모든 상황이 엉클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작년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방향 자체가 좀 정리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. 그런 원인이 결국에는 어떤 뭐 약간 현 정부의 어떤 이념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사실은 항상 궁금했던 게 작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택이 과연 누구의 작품이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예. 근데 꼭 이게 김현미 장관의 결과만도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뭐 신념이랄까 그게 꼭 신념이 꼭 맞는 건 아니죠. 예. 어쨌든 이게 이념적인 부분인데 그게 뭔가 시장의 그 상황에 대한 부분에 좀 걸러져서 정책화되지 못하고 예. 그냥 날 것 그대로 드러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또 거꾸로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게,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사실 선거가 완전히 뒤바뀌었지 않습니까? 사실 그 그렇죠. 전까지는 그렇죠.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었잖아요. 오히려 이제 더 힘을 받고 사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그렇죠. 그때 이제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거꾸로 또 오히려 좀 잘못된 방향으로 더 힘을 막 이렇게 그러게요. 받게 한 측면도 좀 있지 않나.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. 그래요.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원인에 대한 그런 해석들이 다 제각각이니까 뭐 전환에 있어서의 어떤 틀은 만들어지는 시기가 우리가 겪었던 작년이 아니었나. 네. 지금 이제 이 정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많은 부분들을 좀 이어받았다. 많이 반복하죠. 이제 보이는데 그때하고도 또 좀 많이 좀 다르다. 뭐 이런 분석도 좀 있거든요. 좀. 뭐 일단은 가장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차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 서울의 뭐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뭐 버블 세븐으로 퍼지고 다시 또 수도권으로 금방 뭐 한두 걸 내에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중반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구도였죠.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벌써 15년 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성장 여력이 많았던 시기고, 그렇죠. 이제는
이 뭐 인구도 축소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지만 성장률이 이렇게 많지 않은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반응들도 보게 되면 2006년도 말에 이제 사실은 종부세가 강화된 식으로 도입이 됐고 예.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그 당시에 이제 강화돼서 도입이 됐죠. 그렇죠. 그래서 예. 어떻게 보면 2006년도 7년도 넘어가면서 평균적으로 보면 좀 시장의 안정세가 네. 시작이 됐다고 평가하는 그렇죠, 사람들이 그렇죠. 많아요. 근데 이제는 그 대출 규제 효과도 사실은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상황이 이제 돼 버린 거고 다만 이제 안정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때도 이제 뜯어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 예.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구도의 효과는 그것도 풍선 효과입니다. 그러니까 아, 그 당시에 이제 2006년도 말 2007, 8년 해서 강남은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는데 예. 사실은 도노강이라고 하는 강북의 좀 저가 아파트들은 굉장히 급등세로 사실은 접어들었거든요. 아, 그래서 오히려. 그래서 7년, 8년 그 사이 2년 동안 거의 40%가 올라갔으니까 서울의 평균적으로는 안정세인데 나눠보면 다르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번 문재인 정부 시장에서는 글쎄요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네. 좀 더 확대된 구도의 시차를 가지고서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강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결국은 이제 종부세 강화에 대한 그런 효과가 사실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고가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결국 차고가로 그 수요가 결국 내려갈 수밖에 자연스럽게 없는 거라서. 그냥, 밀려서.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부분 뭐 같은 기조로 흘러가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차이가 나는 그런 몇 가지 이제 이슈들이 결국 지금의 시장이 과거처럼 성장기 시장이 아니라는 거. 올해 뭐 결국 이제 지금 우리 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 부분에 이제 굉장히 좀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? 좀 전반적인 좀 제가 전망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예. 그렇게 안정세로 접어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벌써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8년째 상승세라서 예.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장의 사이클 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이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특이한 거죠.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뭐 오늘도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좀 완화해주겠다 한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시장이 정상적인 선택들을 굉장히 규제가 막고 있다라는 게 이 조정 시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원인일 수도 있다고 봐요. 이게 또 뭐 보궐선거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금 시장에 뭐 정부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재고주택 시장인데 기존 주택, 기존 주택 시장인데 이 분양주택 시장의 열기를 더 키워놨어요. 결국 이제 분양가 규제에 대한 영향이죠. 로또를 만들어 버렸으니까. 그러니까 뭐 이게 분양 시장은 계속 뭐 난리를 피고 있는데 이게 기존 주택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쉽지 않겠죠. 결국은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로또를 만들어 버리니까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가수요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. 양도세 다주택자 완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다면 실제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? 그러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?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좀?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양도세 완화라는 거를 굉장히 한시적인 처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조세의 틀이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부담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과도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그러면 뭐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, 뭐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런 식으로 뭐 만년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라서 뭔가 정상화하는 구도에 있어서 이 해외 어떤 기준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지금 측면에서는 완화가 되겠죠. 특히나 이제
올해부터 이제 도입되는 75%의 양도세는 그거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한시적인 완화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한 수준의 양도세 수준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좀 필요한 거고, 어쨌든 그게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그나마 이 부담에 대한 그런 가중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팔려고 내놓는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거고, 뭐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, 그러면 거래 물량이 꼭 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냥 가격 상승세를 이제 촉발하는 수준에서 이제 사는 사람도 좀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오히려? 어떻게 보면 뭐 완도세 완화라는 게 시장의 안정을 촉발하는 그런 유인으로서의 역할을 좀 그나마 다른 것들이 막혀 있지만 좀 해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좀 그 탈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뭐 사실 저 질문은 좀 이번에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 좀 혹시 정책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느냐. 글쎄요, 서울시장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지는 않죠.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도시 계획적인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, 또 특히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뭐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뭐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, 또 이런 것들을 뭐 원한다 그러면 뭐 적지 않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의지와 그렇죠. 이런 걸 가지고 할 거냐. 네. 그게 뭐 여가 되든 야가 되든 상관없을까요, 그러면? 물론 이제 여당이 되면 여당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여당은 지금 기조가 재건축 재개발을 주택 가격 그 불안의 원인으로 치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야권 쪽의 후보들은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많이 표명을 하고 있죠. 그렇죠.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시장 가격 안정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초기의 효과라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격 안정. 그러니까 이제 뭐 신도시 개발도 그렇고 많은 어떤 공급 확대를 만들어냈던 이제 그 개발 정책들의 초기에 있어서의 상은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좀 상승시키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냈죠. 그러다가 한 1, 2년 지나고 뭐 그게 실제적인 분양으로 이어지던 혹은 입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구도로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라보는 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하면 이 공급 확대에 대한 어떤 시장 안정 효과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초기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 확대나 재건축 규제 완화로 발생하는 그런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상승의 압력에 대한 부분을 좀 견디고 넘어가야지, 그걸 또 못 참고 자꾸 막 들쑤셔 놓으면 그나마 이제 시장의 안정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전반적인 그런 대책에 대해서 좀 뭐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좀 평가를 좀 해보자면 좀 어떨까요, 좀? 지금 뭐 지금까지의 그 정부가 내놨던 공급 대책의 경우에는 좀 가장 가려운 곳을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선택들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고용 중심지 가까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게 이제 욕심이고,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구 축소기가 오게 되면 어쨌든 도시 중심부의 주택이라는 게 나름 안전자산이잖아요.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가만 놔두면 벌써 뭐 10년 전, 15년 전에 벌써 지금 강남권에 있어서의 이제 개발 밀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뭐 수원이나 저쪽 남양주에서 바라보는 그런 고밀의 주거 형태로 벌써 개발이 됐겠죠.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뭐 2-3시간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서울 대도시권의 이제 상황을 만들어냈을 텐데, 그린벨트도 서울이 아닌데 좀 벗어나서 그다음에 주택도 우리 원하는 거는 단지형 아파트인데 뭐 역세권의 이 오피스텔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, 원하는 건 분양 주택인데 뭐 공공임대, 계속 이렇게 어긋났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려운 곳을 오히려 피해가는. 그렇죠. 그래서 가장 핵심에 되는 부분을 건드지를 못해서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금까지의 어떤 공급 대책에 대한 그 실효성이 많은 부분 의문이 가는 점수를 주신다면 한
몇 점 정도? 제가 학점이 좀 짜요. 뭐 F는 아니겠죠 설마? F. 저 F도 줍니다. 뭐 파트타임 박사과정이 수업도 안 들어오고 F도 줍니다. 나중에 그 친구가 박사과정 그만둔다 그래서 내가 괜히 골치 아팠는데 어쨌든 글쎄요.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그린벨트를 건드렸다는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하면 그래도 40점? 거의 F 수준이네요.